금융감독원이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우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에 그치며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둘러싼 외환은행의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에 근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5% 상승한 2056.2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44% 하락한 568.9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고 장중 순매도하던 기관도 엿새 만에 소폭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9억 원과 1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59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섬유의복, 철강금속, 전기전자, 증권, 통신업, 제조업 등이 상승했고 은행, 비금속 광물, 유통업, 의약품,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간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 출시 소식이 전해지며 5거래일 만에 2% 가까이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닷새 만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와 삼성생명, LG화학 등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기아차 등은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호텔 신라 등 면세점 관련주가 관광기금 징수 가능성에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예, 호텔 신라,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면세점 운영 기업의 주가가 4일 관광진흥 개발기금 징수 가능성에 다시 한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7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 운영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영향으로 하락한 지 6영업일 만입니다. 호텔 신라는 이날 전날보다 11.16% 급락한 10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4.71% 하락한 66,8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면세사업자의 영업이익의 15%를 관광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카지노의 경우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는 16%의 레저세를 내고 있으며 홈쇼핑 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면세사업자도 공적 재원 조성에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개정안대로 관광기금을 징수해 2015년 신라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에 비해 15% 빠지는 것을 주가에 이론적으로 반영하면 17에서 18%가 하락한다며 4일 호텔 신라가 11% 정도 하락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우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징계 발표 직후 이건우 행장은 사임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어 국민은행 주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기를 유닉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부당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행장은 이날 중징계 발표 직후 자료를 통해 은행장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임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에 그치며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의 전기 대비 증가율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입 증가율은 0.8%에서 1.1%로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작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3.8%, 하반기에도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둘러싼 외환은행의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 사측이 원칙대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파장이 확산할 조짐입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 참석하려고 무단 이탈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개최를 시도한 조합원 총회에는 은행 본점과 전국 각 지점에서 850명이 무단 이탈해 650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사측은 파악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징계 대상이나 이탈의 정도와 정황을 따져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측은 앞서 총회를 주도한 직원 7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에 근접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9.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9.5%에 0.4%포인트 근접한 수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전세가율 상승은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원가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속도가 더 빨라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 전세가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은행들이 수표 발행이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은행마다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등의 이동 점포를 차려 신권 교환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받는 일반권 자기압수표 발행 수수료를 내일까지 면제합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창구와 전통시장 주변 ATM에서 구매할 때 평소의 할인율보다 높은 10%의 할인율을 내일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책 공휴일인 오는 10일에 ATM 수수료를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명절 때마다 은행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하는 이동 점포는 이번 추석에도 꾸려집니다. 신한은행은 서해안 화성휴게소, 국민은행은 경부 기흥휴게소와 KTX 광명역, 우리은행은 중부 만남의 광장휴게소 등입니다.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신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예, 서울시가 밝힌 가이드라인에는 개발 방향, 용도 지역, 기부 체납, 향후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개발 방향에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 컨벤션과 국제 업무, 관광 숙박시설을 비롯한 국제 업무, 마이스 핵심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행 코엑스에서 한전부지를 국제적 컨벤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려 합니다. 코엑스 전시장 상부에 1만 9천 제곱미터의 전시 컨벤션 시설이 조기에 증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향하지만 용적률은 최대 800%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 개발 밀도, 주변 기반 시설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가 기부 체납 비율을 명시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이 증가된 논란도 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예, 한전부지를 매입하는 민간 기업의 총 투자 비용이 당초 예상됐던 1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기부 체납액을 토지 매입 금액이 아닌 개발 후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부 체납액이 크게 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부 체납액이 늘면 가뜩이나 높은 땅값과 과도한 기부 체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의 사업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향한 만큼 부지 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 시설 또는 설치 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업의 토지 매입 가격이 아닌 개발 계획에 대한 협상 완료 단계에 별도로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이후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이 금액의 40%를 기부 체납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비용을 산정되는 방식 또한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당초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비용은 10조 원 정도였습니다. 한전부지 감정가격 3조 3천억 원을 기준으로 40%에 해당하는 1조 3,300억 원의 기부 체납이 있고요. 건축비 3조 원, 여기에 취득세 등 기부 부대 비용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투자비를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토지 매입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개발 이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준으로 기부 체납액이 결정될 경우 총 투자비가 수조 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용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한 데다 기부 체납 비율이 40%라는 것만으로도 투자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분명한 개발 이후 가치까지 반영해 기부 체납액이 결정된다면 매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알짜 부지는 분명하지만 큰 투자 비용 때문에 이 성공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 일각에서는 한전부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비해 수익 구조도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용산의 경우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분양시설이 많아 투자금 회수가 쉬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전부지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상 업무, 관광숙박, 컨벤션시설 등 비분양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초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금융부채가 출범 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LH는 상반기 결산일인 3일 현재 금융부채가 회사채 65조 9천억 원, 국민주택기금 34조 8천억 원 등 10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원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통합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약 7조 원 이상의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LH가 단기간에 이처럼 놀라운 부채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사적인 재고자산 총력 판매와 방만 경영 개선을 통한 내부 혁신에 성공한 것 덕분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LH는 상반기에만 토지 8조 6천억 원, 주택 2조 3천억 원 등 총 10조 9천억 원을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4 개막에 앞서 삼성 언팩 행사를 갖고 갤럭시 노트 4와 갤럭시 노트 엣지 등 하반기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4의 화면 크기는 5.7인치로 기존 갤럭시 노트 3와 동일하지만 해상도는 QHD로 업그레이드돼 더욱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카메라는 후면 1600만 화소의 스마트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했고 전면 카메라는 370만 화소로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 조금 높아졌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4에 내장된 S펜 사용 중 원하는 정보를 바로 메일이나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는 스마트폰 옆면까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한 제품으로
독특한 컨셉과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간사이 국제공항과 공동으로 간사이 공항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33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롯데면세점 간사이 공항점은 일본에 진출한 첫 번째 한국 대형 종합면세점입니다. 롯데면세점은 2020년 3월까지 간사이 공항점에서 화장품, 패션 잡화, 전자제품, 시계 등을 판매합니다. 롯데면세점은 30억 원을 투자해 기존의 창고로 쓰였던 공간을 쇼핑 공간으로 꾸몄고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인과 중국인이 선호하는 국산 화장품 브랜드를 대거 들여놓았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아시아 3대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1, 2기 면세점을 운영했으며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을, 또 지난 7월에는 미국령 괌 공항점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가 냉장고에 파손된 전면 강화 유리를 무상으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6월까지 냉장고 문에 부착한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는 소비자 불만을 90건 접수해 해당 업체 시정 권고를 했으며 업체들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혀 발생한 건수가 60%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생긴 자연적인 파손도 15.6%나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문을 열고 닫는 중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냉장고 제조사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이대로 가을이 오는 건가 했더니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서울이 29도, 속초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귀향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휴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추석인 월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올해 두 번째로 큰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밤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충청 이남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 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대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부산 30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한낮엔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저녁 나절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강릉, 울진 19도에서 30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한낮에 다소 더운 것 말고는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